요즘 들어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이상하게 하루가 버거워졌다면 예전처럼 똑같이 살고 있는데 괜히 지치고 괜히 마음이 허전해졌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해진 것 같다. 마음가짐이 문제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은 그 말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50대가 되면 인생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전 같지 않을까? 나는 뭘 잘못 살아온 걸까? 하지만 정말로 이상한 건 당신이 아니라 아무 설명 없이 이 시기를 지나가게 만든 사회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울리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로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왜 50대부터 인생이 이유 없이 버거워지는지, 왜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지 그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하려 합니다. 혹시 요즘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졌나요? 미래 계획보다 지난 일들이 더 자주 떠오르나요? 열심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느낌이 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속도가 바뀌는 지점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들은 계속 자신을 다그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 지금의 이 불편함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지금부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50대 이후 인생의 변화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0대가 되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마음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욕이 줄었다고, 열정이 사라졌다고, 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먼저 몸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루쯤 무리해도 이틀이면 회복됐습니다. 잠을 조금 못 자도 커피 한 잔이면 버텼고 주말에 쉬면 다시 월요일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몸은 계속 한 박자 늦게 따라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게을러졌나 보다. 마음이 약해졌나 보다. 하지만 이 변화는 나약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전환입니다. 50대는 몸의 성능이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몸의 운영 방식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젊었을 때의 방식으로 몸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일하고 같은 강도로 움직이고 같은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몸은 이미 속도를 바꾸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는 계속 엑셀을 밟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피로가 쌓입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고 검사 결과는 늘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상이라는 말이 괜히 서운하게 들립니다. 분명 힘든데
설명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피로는 병이 아니라 누적에 가깝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참아왔던 무리, 미뤄왔던 휴식, 당연하게 넘겼던 신호들이 한꺼번에 모여 지금의 무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50대의 피로는 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무리인지, 이 나이의 몸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이 아니라 자존감을 깎아먹습니다. 예전만 못해. 이젠 끝인가 봐. 이런 말들을 혼자 속으로 되뇌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의 몸은 망가진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가는 삶에서 오래 가는 삶으로, 버티는 삶에서 조율하는 삶으로.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순간 이 피로는 조금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뒤처진 게 아니라 전환점에 서 있구나. 이제부터 우리는 몸을 탓하는 대신 몸의 말을 다시 들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바뀌는 건 사람과의 거리입니다. 50대가 되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사람이 싫어졌다고. 예전에는 약속이 많을수록 좋았고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고 나면 즐거움보다 피로가 먼저 남습니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에도 괜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집니다. 이 변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걱정합니다. 내가 이기적이 됐나? 성격이 변한 건가? 하지만 이 역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중심이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50대 이전의 관계는 대부분 역할 중심이었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 아이를 키우며 얽힌 관계, 의무와 책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사람들. 그 관계들은 우리를 지탱해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많은 에너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 그 구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자기 삶으로 멀어지고 직장의 중심에서도 서서히 비켜나게 되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던 관계들이 하나둘 줄어듭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변화를 상실로 느낍니다. 연락이 줄어든 친구, 어색해진 모임, 예전 같지 않은 친밀감. 하지만 이건 관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관계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시기의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관계가 아니라 버겁지 않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괜히 참고 웃어야 하는 만남, 돌아와서 후회가 남는 약속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줄어들어도 되나? 외로운 인생이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관계를 붙잡으려 합니다. 이미 마음은 멀어졌는데 의무로 이어가고 편하지 않은데도 습관처럼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 자체가 부담으로 변합니다. 50대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맞지 않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할 때 더 커집니다. 이 시기에는 관계를 늘리는 것보다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더 필요합니다. 정리라는 건 사람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억지로 애쓰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소수의 말없이 있어도 편한 관계가 남게 됩니다. 이 변화는 냉정해진 게 아니라 자신에게 솔직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되는 나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조금 덜 외로워집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건 인생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모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간 감각까지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달력을 넘기다 보면 분명 얼마 전인 것 같은 일이 어느새 몇 년 전이 되어 있고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연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50대가 되면 시간을 느끼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의 시간은 앞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흐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지고 기다림도 많고 앞만 보고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간은 앞보다 뒤를 더 자주 비추기 시작합니다. 계획보다 회상이 많아지고 다가올 일보다 지나온 장면들이 자주 떠오릅니다. 이때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내가 너무 과거에 머무는 건 아닐까? 앞으로 할 게 없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 역시 잘못된 신호가 아니라 전환의 신호입니다. 50대는 시간을 소비하는 나이에서 시간을 해석하는 나이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선택들이 갑자기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왜 그 사람을 만났는지, 그 질문들은 후회를 만들기보다는 이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없으면 사람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여전히 앞만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은 더 빨리 흘러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그저 지나간 느낌만 남습니다. 50대의 시간은 더 적어진 시간이 아니라 더 선명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허투루 지나가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이 괜히 죄책감으로 남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모든 시간을 성과로 증명하려 하지 않고 모든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려 애쓰지 않는 것. 가끔은 그냥 흘려보내는 하루도 인생에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은 사람을 몰아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곁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됩니다. 이 시기의 시간 감각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할 때 인생은 다시
조금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의 변화는 곧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즉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50대가 되면 사람들은 이유 없이 자주 바빠지려 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만들고 쉴 수 있는 날에도 일정을 채워 넣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의 정체는 게으름이 아니라 정체성의 흔들림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군가의 상사이거나 동료였고, 집에서는 부모이자 배우자였고, 사회에서는 쓸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할들이 하루하루를 설명해 주었고, 우리가 누구인지 대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그 역할들이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의 존재감은 서서히 옅어지고, 아이들은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나이가 되고, 누군가에게 늘 필요했던 자리에서 조금씩 비켜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 설명되는 사람일까? 그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으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역할을 붙잡으려 합니다. 괜히 더 간섭하고 쓸데없이 참견하고 필요 이상으로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어색해지고 자리는 더 멀어집니다. 이 시기의 혼란은 무능해져서가 아니라 역할 중심의 삶에서 사람 중심의 삶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환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사는 법은 배웠지만 아무 역할 없이도 존재해도 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쓸모없게 느껴지고 가치 없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질문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미뤄두었던 본질적인 질문에 비로소 도착한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 바쁨으로 자신을 숨깁니다. 하지만 질문을 받아들이는 순간 바쁨 없이도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생깁니다. 50대는 역할이 사라지는 나이가 아니라 역할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나이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과거의 자리로 자신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순간 정체성은 조금 다른 형태로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서 말한 몸과 관계, 시간의 변화와 맞물리며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이제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같은 50대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비교적 담담하게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유독 이 시기를 힘겨워합니다. 그 차이는 능력이나 성격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에서 생깁니다. 이 시기를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예전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젊을 때의 체력, 한창일 때의 성과,
과거의 역할을 기준으로 지금의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모습은 항상 부족해 보이고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의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옛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쉼을 죄책감으로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불안해하고 쉬는 날에도 괜히 일을 만들고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쓸모 없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버티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참는 게 습관이 되었고 견디는 게 미덕이 되었고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먼저 멈추라고 신호를 보내도 마음은 계속 앞으로 가라고 몰아붙입니다. 그 결과 피로는 쌓이고 이유 없는 짜증과 무기력이 함께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뤄온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상황을 위해 자기 마음을 늘 나중으로 미뤘던 사람들. 이 시기가 되면 그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괜히 서운해지고 사소한 말에 상처받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외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건 감정이 약해진 게 아니라 이제서야 자기 마음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걸 패배처럼 여기고 힘든 걸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혼란을 속으로만 삼키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버텨냅니다. 하지만 이 나이의 삶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전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몸, 관계, 시간, 역할까지 한꺼번에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통점들의 핵심은 하나로 모입니다. 바로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와 싸우고 미래의 나를 걱정하느라 현재의 나를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유독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삶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잘못 살아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방식이 더 이상 맞지 않는 시점에 도착했다는 것.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다음 단계로 우리 시선을 옮기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이렇게 느낍니다. 내 인생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줄어들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내가 누구인지도 선명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든 변화를 하나의 말로 정리해버립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리막이다.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너짐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늘 같은 방식으로 흘러갈 거라 무의식적으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의 속도, 한창일 때의 기준, 버티면 나아진다는 공식. 하지만 인생에는 그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50대는 그 경계선에 가장 가까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더 빨리 가는 사람이 유리한 게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는 사람이 덜 아파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환을 실패나 후퇴로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꾸기보다 억지로 붙잡습니다. 예전의 속도, 예전의 기준, 예전의 방식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몸은 더 아프고 관계는 더 멀어지고 마음은 더 지칩니다. 전환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다르게 가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사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법은 배웠지만 조절하며 사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환 앞에서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하지만 이 시기의 질문은 목표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태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더 잃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피하면 사람은 계속 옛길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이제 더 이상 몸도 마음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픕니다. 전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아주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모든 걸 바꾸지 않습니다. 인생을 뒤엎지도 않습니다. 단지 자신을 다그치던 말을 조금씩 내려놓고 쉬는 시간을 변명하지 않게 되고 남과 비교하는 기준을 하나씩 줄여갑니다. 그 결과 삶은 갑자기 좋아지지 않지만 덜 아파집니다. 그리고 덜 아픈 삶은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50대 이후의 인생은 확장보다 정돈에 가깝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지금의 혼란은 조금 다른 얼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망가진 게 아니라 지금 다시 맞춰지고 있구나. 이 전환을 실패로 보느냐, 과정으로 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조금 덜 아프게 지나가기 위해 지금 반드시 필요한 단 하나의 태도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50대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몸은 이미 속도를 바꾸라고 말하고 있었고, 관계는 무게를 줄이라고 신호를 보냈고, 시간은 다르게 쓰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역할은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고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 스스로를 몰아붙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유난히 아프게 느껴졌던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건 대단한 결심도 새로운 목표도 아닙니다. 단 하나, 자신을 다루는 태도를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말 대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태도, 쉬는 시간을 변명하지 않는 태도,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속도로 살아도 된다고 허락해주는 태도, 이 태도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삶은 계속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태도를 갖게 되면
인생은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도 확실히 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50대 이후의 인생은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이미 충분히 버텨온 자신에게 이제는 조금 관대해져도 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막연한 불안 속에 있다면, 괜히 뒤처진 것 같고 이유 없이 초조하다면 그건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전환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나이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지점에 서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답이 아니라 안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건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후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으니까요.